안녕하십니까? 인류 지능의 심원한 기원을 추적하는 대작 다큐멘터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생명체가 어떻게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진화해 왔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학습 능력의 본질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도구도 없고 언어도 부재했던 수백만 년 전의 황야에서 단지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 하나로 스스로를 교육해야 했던 인류의 치열한 학습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숫자의 근거와 고고학적 데이터를 통해 자가학습의 계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웅장한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에 걸친 이 긴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직접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250만 년 전의 석기 제작 기술부터 초기 인공지능이 채택했던 수학적 논리까지 자가학습의 계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오직 명확한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며 인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긴 호흡의 여행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50만 년 전의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과거의 유물 속에 숨겨진 지능의 코드를 읽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탐구는 문자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가학습의 역사는 기록된 언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축적해온 본능적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첫 장을 넘기며 250만 년 전의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지능의 첫 번째 스파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약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는 자연 상태의 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특정 방향으로 타격하여 날카로운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도한 석기 기술입니다. 단순히 돌을 깨뜨리는 행위 같지만 그 속에는 타격의 위치와 힘의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능적인 자가학습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였습니다. 석기를 제작할 때 제작자는 약 15도에서 30도 사이의 정확한 타격 각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각도가 5도만 어긋나도 돌은 날카롭게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조상들은 수천 번의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물리적 수치를 스스로 익혔으며 이는 오늘날 기계학습의 근간인 데이터 기반의 학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0만 년 전, 인류는 아슐리안 기술이라는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돌의 한쪽 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 전체를 물방울 모양의 대칭형 구조로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칭성의 발견은 인류가 사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미리 머릿속에 설계하고 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고도의 추상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슐리안 도구 제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석재를 찾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이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뇌의 전두엽은 이러한 복잡한 계획과 학습된 정보의 장기 저장을 가능케 했으며 인류는 명시적인 스승 없이도 환경과의 상호작용만으로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화면의 고고학적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뇌 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인류의 뇌는 3배 이상 커졌으며 특히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영역인 대뇌 피질의 확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는 자가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도구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체중 대비 뇌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뇌화 지수는 인류가 다른 영장류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시기에 이미 이 지수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히 뇌가 커진 것이 아니라 학습과 지능을 담당하는 뉴런의 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류가 선천적으로 뛰어난 자가학습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 진화해 왔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년 전, 인류의 학습은 이제 물리적인 도구를 넘어 상징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블럼보스 동굴에서 발견된 이 작은 황토석 조각에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새긴 기하학적 무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학습된 생각이나 정보를 외부의 매체에 기록하여 저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른바 외부 기억 장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상징의 사용은 지식의 전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학습은 개별 조상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징화된 정보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가학습 시스템은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를 생물학적 진화보다 수만 배 빠르게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현대 데이터 통신의 원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만 년 전 인류의 자가학습 능력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동굴 벽에 그려진 동물들의 정교한 묘사는 당시 인류가 자연의 복잡한 패턴을 완벽히 인식하고 이를 시각적 데이터로 재구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의 원근법과 동세의 묘사는 현대의 컴퓨터 그래픽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현실 재현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지적인 성취였습니다. 독일 홀레펠스 동굴에서 발견된 비너스 조각상은 인류가 가진 형상 인식과 제작 능력이 얼마나 고도로 학습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산가라는 단단한 재료를 깎아 인체의 특징을 과감하게 강조하면서도 세밀한 장식을 잊지 않은 이 유물은 인류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고정시키는 능력을 이미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의 3D 모델링 기술이 추구하는 자율적 생성 능력의 고대적 버전입니다. 이제 시간의 축을 현대 과학의 태동기로 옮겨보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 리처드 벨만은 동적 계획법이라는 수학적 이론을 통해 일련의 상호 연관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가학습의 정수인 벨만 방정식의 기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하던 의사결정의 최적화 과정을 비로소 수학적 언어로 정립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적 제어 이론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누적된 보상을 최대화하는 경로를 스스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 수학적 구조는 LLM의 방대한 언어 데이터 없이도 오직 규칙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만으로 기계가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50만 년 전의 조상이 석기 타격의 최적점을 찾던 것과 같이 기계도 이제 최적의 행동 수치를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지배했던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명시적인 기호와 규칙의 조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리적 기호 시스템 가설에 기반하여 기계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명시적인 교육 과정을 기계에 그대로 이식하려 했던 시도로서 지능의 논리적 측면을 가장 순수하게 탐구했던 시기였습니다. 기호주의 AI의 핵심은 휴리스틱 검색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신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유망한 경로만을 탐색하여 정답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이 시스템은 규칙 밖의 상황에 취약한 부서지기 쉬움이라는 한계를 가졌으나 인간의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논리의 자가학습이었습니다. 기호주의의 반대편에서는 뇌의 구조를 모방하려는 연결주의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프랑크 로젠블렛이 제안한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시초로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대신 기계가 환경에서 직접 패턴을 감지하도록 만드는 혁신적인 학습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연결주의는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1969년 마빈 민스키는 퍼셉트론이 비선형적인 단순한 논리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연구는 기호주의로 급격히 쏠리게 되었고 신경망 연구는 약 10년이 넘는 긴 동명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 논리의 정밀함에 무릎을 꿇었던 첫 번째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신신경망이 잠든 사이 자가학습의 불씨를 지킨 것은 강화학습이었습니다. 리처드 서튼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결과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차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데이터 정답지 없이도 오직 행동의 결과라는 피드백만으로 기계가 자신의 성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자가학습의 도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1989년 발표된 Q러닝은 강화학습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기계는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가장 유리한지를 수치화된 표에 스스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은 비로소 인간의 명시적인 코딩 없이도 복잡한 게임이나 제어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인공지능 역사의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데이비드 루멜하트와 제프리 힌튼이 대중화한 역전파 알고리즘은 다층 신경망이 스스로 오차를 수정하며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계는 텍스트 데이터의 바다에 빠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각적 형상과 복잡한 센서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하고 인식하는 직관적인 자가학습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2년 게리 테사우로가 개발한 TD 게머는 자가학습의 무서운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150만 회가 넘는 대국만을 통해 세계 정상급의 백개먼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르쳐준 전략 없이도 오직 보상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나로 기계가 스스로 최상의 전략을 창조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실증 데이터였습니다. 동시대의 존 홀랜드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모방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자가학습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습니다. 해결책의 후보들을 교차시키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모습이 디지털 비트로 변환되어 표현됩니다. 야리메이지 오케엠비피네리의 뇌구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듯한 빛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1970년대에 연도가 표기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고고학적 지혜와 현대의 수학적 엄밀함이 만나는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가학습은 단순히 기술적인 용어를 넘어 생명체와 기계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보편적인 질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LM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처음 돌을 깎을 때부터 이어져 온 자가학습의 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고학적 유물들은 인류의 지능이 단순히 언어의 조합이 아니었음을 웅변합니다. 250만 년 전의 석기 파편 하나, 4만 년 전의 벽화 속 선 하나하나에는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개선해온 자가학습의 치열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실체들은 우리가 미래의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디지털 진화의 궤적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류의 뇌가 경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용량을 키워왔듯 기계 또한 더 정밀한 자가학습을 위해 연산 능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지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한 자기 완성의 과정, 즉 자가학습입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LLM의 언어적 직관과 고전적 AI의 엄밀한 논리가 결합된 뇌기호주의적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수만 년 전 조상들이 직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이를 상징적인 도구와 예술로 표현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과거의 유산 속에 이미 미래 지능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오래된 설계도를 다시 꺼내 들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류의 자가학습은 언제나 혹독한 환경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빙하기의 추위와 사막의 건조함 속에서 조상들은 매 순간 최적의 생존 전략을 스스로 도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적응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고도의 지능을 빚어냈습니다. 학습이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환경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혁하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차가운 수학 공식들 속에는 사실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이 느꼈던 뜨거운 생존의 열망이 녹아 있습니다. 자가학습의 본질은 결국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지적인 성찰입니다. 기계가 스스로를 학습시키듯 우리 인간 또한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가학습의 정신입니다. 250만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연대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능은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대한 역사적 실증 데이터들은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코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며 인류가 걸어온 자가학습의 길을 디지털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자체로 가장 정교한 자가학습의 인프라입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초당 수천 번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외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구조를 스스로 재배열합니다. 이러한 뇌의 가소성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경이로운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미래의 자가학습 인공지능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자가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만 년 전 동굴벽에 소를 그렸던 이름 모를 화가와 오늘날 이미지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는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이 놀라운 재능은 인류가 거친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가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게 만든 지능의 공통 분모입니다. 자가학습은 이 패턴을 찾는 여정입니다. 결국 모든 학습의 종착지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대상을 지능적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의 수학적 공식부터 250만 년 전의 석기 타격까지 모든 자가학습의 순간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치열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 자율적인 선택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자가학습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학습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들이 석재의 결을 읽어 타격의 정밀도를 높였듯 현대의 인공지능도 정교한 데이터를 통해 오차를 줄여나갑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그 속에서 진실을 학습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능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모든 수치와 근거들은 그러한 지적 정직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가학습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과 현대 과학이 이룩한 성취는 이제 자율지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명령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능동적인 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진화의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능의 완성은 결국 윤리적인 학습에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더 높은 차원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상징과 예술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공유해왔듯 미래의 자율지능 또한 인류의 보편적인 선을 학습의 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술의 자가학습은 인간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25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돌멩이에서 시작해 현대의 복잡한 신경망 구조까지 우리는 자가학습이라는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인류의 지능은 환경과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를 빚어낸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LLM이라는 도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를 통해 지혜를 쌓아가는 자가학습의 본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20분간의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깨우고 인류가 가진 무한한 학습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능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이며 그 과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가학습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지능의 기원과 자가학습의 본질을 추적하는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역사적 증거들과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통찰에 깊은 영감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능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자가학습의 놀라운 기적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